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건데 오늘이 아마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공법을 이제 1년간 공부하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나오냐, 여기 우리 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사업이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뭐 도시개발 사업,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나오면 사람들이 세 가지 되게 헷갈려요. 거기서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시행자라고 그러고 뭐 실시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뭐 관리 처분 계획, 뭐 계획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막 복잡한데 제가 그거 한번 처음 공부할 때 전체적인 흐름 딱 잡아놓으면 두 번째 할 때 좀 쉬우니까 이게 기본 진도 들어가면 각 개별 법에서 이제 사업만 하고 나중에 연계되는 게 잘 안 돼서 제가 그 한 파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기억나는지 한번 뭐 지난주에 한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광역도시계획 기억날 거야. 광역 도시계획. 옆에 무슨 계획 있었죠? 옆에? 편하게. 우리 틀려도 상관없어요. 처음 하는데 알 수가 없지.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오늘 너 처음 봤다. 처음 오셨어요? 지난주 복습하는 거니까 저런 게 했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왼쪽에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광역하고 요 기본자하고 종합자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까지 했고,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가는데 방향 제시했으면 집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계획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뭐 집행하는 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 집행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계획이라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 입안에서 결정한다 뭐 이런 말 썼었는데 요거 단어까지는 기억이 나요. 나 다 외워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입안에서 뭐 결정하는갑다 요까지는 기억나요? 고개 한번 끄덕여주세요. 다 기억나는 척만 해줘. 그냥 사람 되게 있어 보여요. 이게 멍 때리고 있으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할 건데 여기 해당 지역이 도시 그러면 이거 기억나죠? 도시가 뭐였지? 특광, 특특, 시군이었어요. 그럼 내가 서울특별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여기 도시에 여기는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이거 정해야 돼. 그 도시공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도간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종 전용주거 토지를 가지고 있다. 100평 토지. 그러면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100이라 최대 50평에 2층 건물 집니다. 이 정도 딱 들었을 때 오, 맞아 이렇게 될 정도면 공부 진짜 많이 된 거죠. 뭐 기억나는 것 같긴 하죠. 네. 그리고 용도 지역으로 안 되면 그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걸 지어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라는 거는 기존의 용도 지역 행위 제한으로 안 되는 거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지정해서 용도 대표적인 게 고도지구 뭐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로 높이 제한을 좀 추가로 더 하겠다. 땅 팠는데 문화재 나왔네. 문화재 보호지구 같은 문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같은 거 나와요. 이걸로도 안 돼서 용도 구역이 나오는데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용도구역은 5개인데 용도지구 막 27개, 용도지역 21개 막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용도지구 이렇게 좀 작게 썼는데 용도구역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정 변경한다. 그리고 여기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안에 주택만 짓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놔야 되고 주변에 공원도 놔야 돼요. 우리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을 뭐라고 하죠?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좀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다. 그럼 이거 설치하는 사업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걸 늘려야 돼. 개량해야 돼요. 더 기존에 있던 그 도로가 망가지면 다시 한번 깔아야 돼. 정비해야 돼. 그걸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사업도 하고 기존에 있던 지역이 인구가 너무 많은데
지금 땅은 또 부족해. 그럼 개발할 용도로 만들어야겠다. 신도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럼 도시 개발한다는 얘기는 도시였던 지역을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을 그럼 여기 우리 용도 지역에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여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요거를 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도시로 만들려면 이거 도시로 만드는 사업해야죠. 이걸 도시 개발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도시로 만드는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근데 도시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들, 오래된 상가, 주택 공장 얘네들이 너무 오래된 거야. 오래됐어. 얘는 건물 같은 거 없겠지? 오래된 걸 다시 한번 40년 정도 되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무슨 건축하면 돼? 재건축하면 되죠. 근데 얘네들 몰려있는데 기반시설도 엉망인데 오래됐어. 그럼 얘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냥 싹 밀어서 다시 깔아야 돼? 다시 깔아야 돼. 그럼 기반시설도 깔고 다시 건물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럼 개발을 다시 하니까 뭐야?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걸 처음 하는 거예요?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를 하는 사업도 해야 되잖아. 도시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정비를 하는 사업도 해야겠구나. 요 안에서 하는 사업은 정비 사업이에요.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도시로 만드는 도시 무슨 사업을 하는 거고?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요 안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야? 정비를 위한 사업을 하고. 그럼 도시 안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뭐고? 정비 사업이고 도시로 만드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고. 그럼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도 있네? 정비 사업.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 4층짜리 철거하고 다시 4층 지면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이 돈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럼 더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건폐율, 용적률을 갖고 똑같이 져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좀 더 어떻게 해야 돼? 올려지. 그럼 올려줬을 때 또 뭐가 부족하겠네? 건물을 또 많이 줬어. 그럼 또 이제 뭐 막히기 시작해요. 차 막히기 시작하고 또 부족해지는 거 뭐 부족해져? 기반시설 부족해. 그 기반시설하고 건축물이 맨날 부조화 이루어지니까 난개발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대신에 여기 지역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높이를 완화해주는 대신에 니네들 기부 체납 좀 해라. 우리가 계획을 짤게. 그래서 지구를 묶어서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 짤 테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라. 여기서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딘가가 개발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에 뭐 개발된다. 그럼 무조건 무슨 구역일 거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이 4가지가 있다가 얘네들은 전부 다 규제만 하던 거였거든요. 규제 하지마 이렇게 하던 건데 어느 날 보니까 규제만 하고 있던 놈이 너무 규제하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도시가 죽어버렸어. 여기는 안 되겠다. 규제를 좀 최소화해서 다시 한번 살려야겠다. 그래서 기존의 규제가 너무 셌던 거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다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구역 지하고 난 다음에 계획도 다시 짜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려니까 계획이라는 걸 또 붙이려니까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6번에다 뺐어요. 그래서 요 구역으로 끝난 게 지금 여기 몇 개야 총? 5개라 용도 구역은 5개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란 단어 들어간 게 3개죠. 저걸 용3라고 그래. 용3. 한번 따라해봐. 용3. 용 쓰고 있어 이 자식. 용3. 그래서 용3라고 그래. 용3 제도를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여기가 이제 해당 도시예요. 자, A시라는 도시 안에서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정해놔. 용도 도시 지역, 뭐 관리 지역, 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다. 근데 여기 지역에 여기 공항을 하나 만들. 공항이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이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여기.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이 주변에 높은 건물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다 뭘 지정하겠다? 용도?
지구, 고도지구제한대. 그럼 기존의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뭐예요? 지구. 도시 바깥에 외곽에다가 이 도시랑 이 도시가 막 자꾸 그 붙어가지고 흡수시켜버려서 개발을 좀 제한하겠다, 묶어버리겠다고 해서 여기를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린벨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럼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도 묶었고 무슨 시설도 설치하고요? 기반시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여기를 입체적으로 좀 개발 좀 할게 하려고 했던 도시로 개발하겠대요. 도시로 개발하려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해야 되죠. 그럼 여기 지역은 난개발 막으려 무슨 구역 지정해버릴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해서 개발 계획 짜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도시 안에서 오래된 건물이 밀집돼 있대 이게. 그럼 여기 40년이 된 건물인데 이게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새로 건물을 지어야겠어. 근데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럼 건물만 다시 짓면 되니까 무슨 사업하면 돼? 건물만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재건축이죠. 그럼 여기 무슨 구역으로 묶으면 되고? 재건축 구역. 그래서 무슨 사업하면 되겠네? 정비 사업하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정비 사업 구역이고 여기는 도시개발 구역인데 여기도 지구단위 묶어버려서 해요. 그럼 지구단위 구역은 항상 뭐 할 때 다 지정해버리는 지역에 개발하면 다 묶어버리면 됐잖아. 근데 기존에 여기 지역이 옛날에는 되게 잘 나갔던 지역인데 도시 기능이 엄청 높았던 지역인데 규제가 너무 세서 여기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입지 규제 무슨 구역으로? 최소 구역 묶을 수도 있대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지정 변경하려면 이 A시에 무슨 계획을 짜야 된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가지고 지정하고 변경해서 관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계획을 왜 배웠냐? 우리 이거 배우려고 하는데 얘를 이 계획 짜서 지금 한다는 걸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떤 분이 우리가 공중에 사는데 왜 저 계획을 왜 배우는 거예요? 막 이래요. 우리가 배웠던 용도지역 이런 지구구역이라는 게 그냥 지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도 다 짜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계획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이제 큰 의미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겠다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냥 A시에서 그냥 여기다가 도로 깔고 공항 깔고 하는 거예요. A시의 장기적인 플랜 보고 해야 돼. 장기적인 A시 마스터 플랜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돼. 보고 짜야 돼. 보고 짜야지. 무슨 계획을 보고? 도시군 기본 계획 보고 짜야 돼. 그럼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우리는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계획이 있는데 서울시 도시 계획은 형체는 없고 서울시 기본 계획하고 서울시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광역 도시 계획은 한 개 도시가 아니라 몇 개 이상을 묶으셔야 된댔죠. 두 개 이상 묶어야 되니까 얘도 묶을 수 있고 두 개 이상 뭐 세 개를 묶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묶인 지역,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광역 계획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도시군 계획 안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도시군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몇 개냐 봤더니 자, 아까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할 거다. 여기다 공항 설치할 거다. 여기다 학교 설치할 거다. 아까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죠? 기반 시설.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무슨 조사하고요? 기초조사하고 주민 뭐 한댔지 여기는? 구속력 들어가는 건 들어버렸어요. 보여주라고 했어요. 응? 구속력이 들어가. 그러면 공청에서 한번 듣고 끝내야 돼요. 나한테 구속력 들어오면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걸 뭐라고 했지? 공람. 그럼 주민 공람하고 안 오니까 어디? 지방의 의견 들었어요. 그래서 입안한 다음에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나서 고시할 때 제 땅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제 땅 옆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이거 뭐 그려줘야지 효력 발생 안 되는데. 지적이 표시된 그림 그려주라고 그랬는데. 지형도면 그려서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지형도면 그려서 어디까지가 도로로 결정됐습니다. 이거 표시해줘서 요때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랬었잖아.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시간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딱 되면 이 기반 시설이 결정이 딱 되면 결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 시설 예정지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로 도로가 확정이 될지 여기로 도로가 확정이 될지 아직 몰라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 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결정되고 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잘 봐요. 내 땅이 A 갖고 있던 땅인데 도로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얘는 이 땅의 일부를 국가한테 제공해야 돼요. 대가를 받고 대가 안 받고. 대가 받고. 정당한 뭐를 받고? 보상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고 뺏기는 거 우리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용 보상금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국가에 헌신하고 싶으세요? 어? 아, 저 사람들 성격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 많이 받고 싶으세요? 국가에 그냥 조금 받고 그냥 국가에 헌신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 뭐 우리가 우리 저는 국가에 헌신을 해서 그냥 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 여기다 무슨 짓 해야죠. 무슨 짓을 해야 돼? 건물이다 짓고 나무라도 심고 형지 변경이라도 무슨 짓을 해야지 돈을 좀이라도 더 받아낼 거 아니야. 튼튼하게 줘야 돼. 대충 줘야 돼. 대충 그냥 갖다가 가건물에 갖다 놔야지. 내놔. 보상금 대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보상금이 늘어나니까 결정이 되고 나자마자 야, 결정이 되기 전에는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야,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 하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해야 돼요. 결정이 딱 되는 순간 개발행위 금지시킵니다. 개발행위 금지시킬 건데 결정되기 전에는 금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애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려면 기반시설 예정지입니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기반시설이다. 그러면 이게 이름이 똑같으면 결정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입안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 예정지인데 이게 결정이 딱 되고 나면 무슨 계획에서 결정한 거죠?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한 거잖아. 그럼 기반시설이 아니라 결정된 거다. 무슨 계획에서?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한 시설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름이 무슨 시설로 바뀌고? 도시군 계획시설. 기존에는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고 결정되면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니까 이거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도시공객 시설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은 뭐라고 그러고? 도시개발사업. 기존에 정비하는 사업은? 정비사업. 그럼 사업이 몇 개 나왔네? 3개. 그럼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다? 도시공객 사업이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타이틀이 도시공객 사업이란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요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제 정의예요. 이 용어 정의만 기초 강의할 때 하고 끝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다 얘기할 거야 이제. 도시공객 사업이 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물어봐야지. 이거 제가 왜 넣은지 아세요? 공법의 찬란한 빛이라고 해가지고 웃자고 했으면 그냥 웃으라고 그러는 건데 재수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도시공객 사업하면 일단 들은 그 말 자체가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재테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안 들어와 이게. 그리고 여러분 다 땅들 갖고 계시죠? 라고 할 때 네 라고 대답하셔야 돼. 있다고 생각해야 잘 들어와요. 땅들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해. 있다고 생각해. 그게 사람이 거짓말을 처음에 할 때는 모르는데 거짓말을 10번 하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땅 있으시죠? 그러면 네라고 하세요. 10번 하시면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잘 들어와요. 다 강남에 땅 있으시죠? 예. 10번 정도만 대답하시면 어느 순간 나는 땅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이 이제 늘어나다 보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사기꾼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토지가 있는데 내 땅이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됐어. 내 땅이 재개발구역이 됐어. 재개발구역이 되면 나는 조합원이 됐어. 내가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 몇 평을 받아. 이게 보이는데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되는 이유가 뭐야? 재개발구역에 투자를 한다는데 왜 투자를 하는 거야? 투기과열 지을 때는 내가 조합원이 돼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조합원이 되면 내가 아파트 몇 평형 가는데 얼마를 내야 돼.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나랑 관련이 있으면 여러분 아마 생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단어들 다 만날 겁니다. 제가 볼 때 최근 10년 안에 분명히 만나게 돼요. 서울에 살면. 이 사업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봐봐요. 그럼 이제 용어 정의를 묻는 암기어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 기반시설이 어디 있냐면, 페이지가 여기 있다. 202페이지 봐보세요. 페이지 202.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요 세 가지는 복습한 거고, 오늘 할게 용도 지역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 파트 중요해요. 그 중에 기반시설을 알아야지 일 알거든요. 그럼 거기 202페이지의 테마 맨 위에 3번에 기반시설에 관한 정리에서 기본소에는 한 25페이지 되는 건데 제가 그냥 한 페이지로 줄였어요. 1. 기반시설의 종류라고 돼 있죠. 거기 종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 시설 색깔 들어간 부분은 조금 읽어두면 나중에 찍기라도 할 거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럼 일단 시설이 왼쪽에 박스에 일단 7개가 있어요. 유통, 공급, 방제, 보건위생, 교통, 환경, 기초, 공공문화체육, 공간 해서 7개 시설 안에 46개의 그 시설의 종류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오냐? 시험에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오니까 파란 색깔 해놨지. 안 나오길 바랬죠, 지금. 안 나오길 바랬는데 나온다. 이게 왜 나오냐? 이거 보여줄게요.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7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교통시설 안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이게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학원이었는데 이름 바뀌었어요.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뀌었는데 그럼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 46개 시설인데 이 시설을 아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거?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의 정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기반시설이 뭐야? 그러면 얘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의 못 나와. 그래서 기반시설 정의는 없어요. 근데 할 수는 있어. 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 좋죠? 도로, 철도 등을 말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시설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그걸 기반시설을 한다. 근데 이게 내부 순환도로도 있고요. 외곽 순환도로도 있어. 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도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2개 도시를 이상을 여기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 거예요. 둘 이상이란 말 쓸 때 제가 항상 쓰는 말이 뭐였지? 그럼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2개 이상 도시에서 이용한다. 그때는 광역시설이라는 표현 씁니다. 혹시 그 빨간 색깔 버스를 우리 저기 분당에서 여기 강남 오고 저기 일산에서 강남 오는 버스 빨간 색깔이죠. 2개 도시를 관통하는 버스 뭐예요? 광역버스라고 그래요. 2개 이상일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로는 2개 이상에 걸치잖아요. 그때는 얘는 잘 들어야 돼. 내부 순환도로는 무슨 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죠. 외곽 순환도로도 뭐예요? 기반시설이야. 근데 외곽 순환도로는 2개 이상 도시에 뭐예요? 걸쳐. 그럼 걔는 뭐라고 또 부르냐면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제가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2개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게 되면 또 뭐라고 부른대? 광역시설. 그리고 얘 이거 설치하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딱 됐다. 그럼 여기가 확정이 딱 된 거예요. 확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거예요? 된 거예요? 된 시설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도로는 이름이 3개네, 3개. 제가 묻는 말에 앞에 수식어를 뭘 쓰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고상철이잖아요. 불리는 게 달라요. 친구들한테는 상철한데 집에 가면은 아빠고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야 너고 여기 오면 선생님이고 똑같은 놈인데 이름이 다르잖아. 그죠? 다르잖아요. 같은 놈인데 부르는 게 다른 거야. 그럼 이제 도로를 우리 뭐라 부르죠? 도로라고 불러? 도로를 우리 뭐라고 그래? 기반시설. 둘 이상에 걸치면 광역시설.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뭘 외울 게 아니죠. 정의라는 건 명확해야 돼요. 도로가 기반시설인데 2개 이상 걸치게 되면 광역시설이라고 부르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되면 도시군계 시설이란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그 중에 얘네들을 연결하는 걸 내는데 시험 문제 낼 때 상식적으로 보세요.
도로 철도가 교통시설 같으세요? 공급시설 같으세요? 방지시설 같으세요? 교통이잖아요. 그럼 얘를 갖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 도라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내는데 이상하게 아닌 것 같은 놈들이 있어. 연결이. 그럼 걔가 그래 맨날 나와요. 잘 봐봐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인데 여기 주차장 보이죠? 주차장은 교통시설 같은데 여기 폐차장 보이죠?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래. 그럼 주차장하고 폐차장인데 폐차장 살짝 여기 갖다 놓잖아요? 교통시설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요. 그럼 폐차장은 왜 교통시설이 아니냐? 자동차가 오래되면 폐차장 가서 원래대로 순환시키죠. 환경을 기초화시킨다 해서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폐차장 기억하면 되지 주차장을 외우면 안 되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폐차장 파란 색깔도 있지 않아요? 아, 너는 파란색을 해놨네? 와,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 몇 개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이거 감만 딱 잡으면 되지. 그리고 하나 더. 공간시설 있죠? 그 넓다라고 써있어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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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 말고.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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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어요? 넓다. 공원 넓다. 광장 넓다. 녹지 넓다. 뭐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넓다는 다 공간시설이야. 넓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넓다 그러면 다 무슨 시설이에요? 공간시설. 그 정도 하나 기억 잡으면 돼. 앞으로 넓다 그러면 무슨 시설? 공간이 넓다. 그리고 하나 더. 유통 공급은요. 공급을 한다는 얘기니까 뭔가를 여기서 갖다가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요 공동구 정도는 아셔야 돼. 공동구라는 게 뭐냐면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인데 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동구는 다 공급시설이지. 그리고 이제 시장. 시장은 현재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데 백화점은 없어요. 백화점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장이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시간이 한 20년 지나면 나중에 백화점이 기반시설 되겠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시장을 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저장 송유설비 공급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틀리게 할 만한 게 없단 말이야. 공동구 시장 빼고는 할 게 없어요. 잘 내지도 않고. 하나 봐.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러면 공공문화니까 공공성이 있는 거 애들 관련된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학교, 청사, 공공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 좋은 것들은 다 모아놨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그럼 얘는 틀리게 할 게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막 언급을 잘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이 방제하고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를 섞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 봐요. 얘부터 끝낼게. 방자가 무슨 방자일까? 이거 뭐 막을 방자예요. 방패할 때 방자. 재해를 막는 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설비, 사방설, 방자 들었죠. 이거 틀리면 바보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뭘로 틀리게 하겠네? 세 개죠. 하천 유수지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물 뭐라고 하죠? 비 내려. 비 내리면 비가 내려서 너무 많이 내리면 우리는 뭐가 발생하죠? 홍수 발생하죠. 홍수 발생하려면 홍수를 발생 안 하기 전에 물을 빨리 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하천 같은 게 있는 거고 유수지가 있는 거잖아. 댐 빨리 물 풀어버리잖아. 근데 비가 안 내리면 뭐가 오죠? 가뭄이 와. 그럼 뭘 어디 있는 걸 갖다 써야 돼? 저수지. 그래서 홍수 가뭄 피해 막으려는 게 방지시설이에요. 나중에 하면 얘가 자 봐요. 하수도랑 같이 껴있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재해 막는 거 하천 유수지랑 저수지는 얘는 홍수 피해, 얘는 무슨 피해? 가뭄 피해예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에다가 가지 말자라고 써놓으세요.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자주 가자, 가지 말자. 거기 파란 색깔 3개 써있지 않아요? 보건위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 아프면 가는 데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병원. 근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종합의료시설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종합의료시설. 갔다가 암이래 코로나 걸렸대. 깜짝 놀라서 자빠졌는데 내진태가 죽어버린 거야. 그럼 어디 가죠? 장사시설. 장사시설. 죽으면. 저 같은 애는 여기 얼쩡거리면 대중자고 훅 찔러요. 어디? 도축장.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 3가지 기억하세요. 아프면 가는데 어디? 종합의료시설. 죽었어 어디 가요? 장사시설.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
봉안시설, 뭐, 장안, 봉안당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것들을 장사시설이라고 그래요. 홀라 장사 그 장사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기, 대중장 훅 찌는 거 어디에? 도축장. 여기는 자주 가자, 자주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예, 됐어. 좀 이따 내가 물어볼 건데 입에서 나와야 돼. 그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환경 기초는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재활용 빗물 저장,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이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조심할 건 뭐만 조심하면 되나? 폐차장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거기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해도 이건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맞히는데 우리 아들도 맞췄어요. 그 아이가 벌써 6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 제가 공법 강의 할 때 맨날 우리 아들은 유튜브 보면 제 거 강의 보고 있거든요. 제가 농담하는 것도 따라해요. 건필 용도 다 외워야 됩니다. 임장 가면 아빠 계획관리 40%잖아. 그래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이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봐야지. 폐차장 무슨 시설이죠?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교통시설이에요?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주차장은? 교통시설이에요? 도축장은? 보건까지 나왔어. 보건, 위생시설이야. 그 정도 단어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시설. 그 정도 기억하면 돼요. 문제 풀 수 있어. 가볼까?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제 요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시설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이 이게 무슨 시설인데? 기반시설이면 이거 무슨 계획으로 설치해야 되냐? 무슨 계획으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무슨 시죠? 여기 우리가 있는 시가? 서울시야. 서울시장 입안에서 서울시장 결정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려면 무슨 사업 해야 돼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시설 같아요? 이거. 교통시설이에요. 도로, 철도, 표시야, 이게. 이게 서울에 있는 강남 쪽만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 우리 학원 주변에 있는 것만 제가 찍어보면 교통시설이고, 지금 현재 노란 색깔 있죠. 공원 넓다. 유원지, 광장, 넓다가 뭐지? 오! 뭔가 있어. 맞췄어. 이게 초등학교보다 훨씬 역시 수준이 높구나. 이거 볼까요? 롯데 쇼핑이 있고, 뭐야 이거. 중간중간 껴있는데. 올림픽 공원에 있고, 시장 있고. 그렇죠. 유통공업시설이죠. 유통공업시설. 그리고 운동장 있고, 종합운동장. 학교 있고, 경기고등학교, 학교 이렇게 많아요. 공공문화체육시설. 아까 봤던 거. 이건 뭐 하천인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제시설이에요, 방제시설. 이거 뭐냐. 표시가 잘 안 보이는데. 아산병원 있다, 아산병원. 종합의료시설 가지 말자. 보건위생시설. 이건 뭐지? 하수도.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죠. 하수도 같은 거 처리하는 거. 환경기초시설이야.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26회 문제인데 국토개혁 법령상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이 7개인데 그 종류를 연결한 거예요. 틀린 거 찾으래. 그럼 교통시설의 폐차장 교통시설입니까? 얘 깨끗하게 하는 환경기초시설이잖아. 다 몇 번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26회 때 봤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32회 때 와가지고 힘들게 공부하는 거야. 다 몇 번이에요? 1번. 유원지 넓다. 공간시설. 청소년 좋은 거. 공공문화체육. 저수지 재해 막는 거니까 방제. 하수도 깨끗하게 하니까 환경기초죠. 그러니까 몇 번 이건 들어두면 다 푸는데 수업을 안 듣고 혼자 이거 풀라고 그러잖아요. 돌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수업해서 20분 동안 얘기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혼자 앉아서 이거 풀라고 그러잖아요. 막 하는데 뭘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왜 외워야 돼? 막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앉아서 그냥 있으면 다 맞추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앉아 있고 눈 감고 있고 뭐 이게 못 푸는 거지. 예. 점수는 그냥 그런 거예요. 엉덩이를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바짝 하고 눈만 뜨고 있으면 맞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풀어볼까? 요거는 이제 그 밑에 그 2번에 보시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있는데 아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보실래요? 요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딱 됐어요.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름 바꿔서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도시군계획 시설. 얘 정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시설 중에 기반 시설 중에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그 정의 봐봐요.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 정의잖아요. 그럼 광역시설 봐볼까? 광역시설이란 아까 두 개로 나눠진댔죠? 뭐하고 뭐로 나눠지죠? 아까 긴 것들은 걸치는 거랑 혹시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들어봤어요? 국제공항인데 앞에 무슨 단어 써있죠? 인천 써있죠? 이거 인천 사람만 쓰는 거잖아. 인천만 쓰니까 인천국제공항 아니야? 서울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서울 사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이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이잖아. 그러니까 공항은 이용하는 광역시설이고요. 도로는 걸치는 광역시설인 거야. 그럼 거기 보시면 광역시설의 구분해서 박스에 거기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관하여 걸치는 애 파란색 돼 있죠. 걸치는 시설 쭉 있고 이용하는 시설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긴 거는 다 걸치는 시설에 가 있고요. 국지적인 건 다 이용하는 시설에 가 있어요. 그거 누가 틀리겠어? 고개 들어보세요. 걸치는 아니면 이용하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돼. 아시죠? 도로, 걸치는, 유원지, 이용하는, 광장, 걸치는 거 있어. 녹지는, 걸치는 특이하게 녹지하고 광장이 거기가 있어요. 파란색 돼 있죠. 딱 걔 빼고 나머지는 다 국지적인 거 이용하는 거 있어. 그럼 광장하고 녹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광록이라고 그래. 광록이. 그래서 광록이는 키 크다라고 써놨어요. 위에다. 광록 키 커서 맨날 걸쳐 있어. 버스 타도 뭐 거기에 꺾이고 막 이래 걸쳐 있어. 그래서 오광록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광록? 짜증난다. 오광록 몰라요? 오광록이라고 영화 배우는데 잘 안 나와 요즘에. 그때 대마초 피다가 걸렸어요. 한 2년 쉬었는데 요즘 TV 다시 나오죠. 짜증 안 난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요. 그래서 광록이는 걸렸다. 대마초 치다 걸렸다.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짜증 난다. 광록이 걸렸다. 걸쳤다. 이렇게 했는데도 틀리면 나 할 수가 없습니다. 광장 녹지는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있어요? 걸치는 거. 걸렸어. 광록이 걸렸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 2, 3번은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해도 못 외워요. 못 푸니까. 그리고 문제 못 풀어. 왜? 이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공법은 이런 게 수천 개인데. 수천 개인데 이걸 할 때마다 다 하려니까 외우다가 짜증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4번에 기반시설 등의 총정리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 이제 기반시설은 현재 47가지 하나가 더 지금 예정이 돼서 기타까지 포함하면 47가지. 원래 46가지인데 기타 이제 대통령 영이 정해서 또 하나 추가하면 47가지라고 하는데 현재는 46가지예요. 그래서 줄여서 도로, 철도, 학교, 공원 등까지 해가지고 이제 47가지를 하고 도시공계획 시설은 아까 전에 기반 시설인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 그럼 얘는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 해야 돼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그다음에 밑에 광역 시설은 걸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리고 공동구는 별도로 따로 공부할 건데 요 3개 파트, 4개 박스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서 가끔가다 나왔는데 올해는 뭐가 나왔었냐면 공동구가 나왔어요. 설치 의무 기준이 나와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동구는 의무로 설치해라. 근데 박스에 그 200만 찾는 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올해 시험 문제는. 얘 전체 내용 중에서. 뭐 볼 거 없고요. 넘기겠어요. 그럼 이제 요거 자 봐요. 요 기초조사부터 이렇게 해서 결정을 딱 했어. 그럼 결정하게 되면 아까 무슨 행위 금지라고 그랬는데? 개발행위 금지시킨댔죠. 금지시켜 놓고 이제 얘네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볼까? 자, 이게 아까 그 박스에 있는 거 보고 그냥 짜증 안 내셔도 돼. 그냥 하다 보면은 좀씩 2번, 3번 보다 보면 아까 좀 파란 색깔 해놓은 거 있죠. 걔네 정도만 외우시면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서 자 2반에서 결정하는 내용 중에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해서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했었죠 그때. 2주 전에 했었어.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오늘 할게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2반에서 결정을 딱 해요. 결정이 되면 이 도로가 결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고? 기반 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공개 시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설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을 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한 사람이 해야 돼.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년에 딱 봐서 10월 달에 시험 내일이 합격자 발표인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행 갈 거잖아요. 여행 가려면 여행 계획을 누가 짜죠? 자기가 짜야 돼요? 누가 짜줘요? 자기가 짤 거 아니야. 그럼 짜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 그러면 설치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설치를 해야 되냐면 계획을 짠 사람이 설치해야 돼요? 결정해 주신 분, 돈 주는 분이 해야 돼? 짠 사람이 해야지. 그럼 이 도로 설치하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획을 짠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권자야.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거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근데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을 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은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라 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사업하는 사람을 뭘? 시행자. 근데 이 시행자가 사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 도로를 깔려면 저 땅을 수용해야 되고 아스팔트 깔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느 걸로 안 됐죠? 세금으로 안 됐잖아. 그럼 시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시에서 도로 설치하는 데만 돈 써요? 학교도 설치해야 돼? 학교 설치해야 되죠. 중간에 뭐 해야지. 시 예산이 한두 군데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거를 언제 설치할 겁니다. 1년 뒤에 할 겁니다. 2년 뒤에 할 겁니다. 3년 뒤에 할 겁니다. 단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3년 안에 할 거다. 3년 후에 할 거다. 단계를 두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돈을 예산 짠다 해서 돈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돈계별. 돈에 대한 계획이다. 돈계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돈계별. 그래서 이걸 1돈계, 2돈계로 나눠요. 그래서 3년 안에 하는 거를 1돈계, 3년 후에 하는 걸 2돈계. 한번 따라 1돈계. 창피해요, 내가? 빨리 봐. 2돈계. 3년 안에 할 거는 몇 돈계? 1돈계. 3년 후에 할 거는 2돈계. 그럼 이제 이거 돈계라고 하니까 돈하게 쪽팔리니까 일어서 해서 단으로 바꾼 거야. 뭐라 불러요? 단계별. 그럼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니까? 돈 있어야 되니까 돈에 관한 계획을 이제 돈계별 하니까 쪽팔려서 뭐라고 불러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뭐가 잡혔다? 예산. 예산이 나왔으면 사업하는 사람 나와야죠.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불렀는지 아까 전에? 시행자 나와야 돼, 시행자. 시행자가 누구냐? 시행자 누구냐? 그럼 아까 뭐 하려고 했던 사람. 이방권자죠. 그럼 이 사람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이방권자 그대로 내려오는데 지난 시간에 연습했거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하니 걱정 안 해도 돼.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라고 그랬죠. 도시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수죠. 원칙은 특광, 특특, 시군인데 예외가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직접 위반할 수도 있고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그럼 이 사람이 그대로 내려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라 국장, 도지사가 그대로 원칙적 위반권자예요. 그 사람이 시행자인데 서울시에서 도로를 한꺼번에 결정한 게 하나만 결정한 게 아니라 막 수백 개 결정해요. 근데 혼자서 다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현대건설 네가 좀 해라. 야, 산업개발 네가 좀 해. 시행자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지정할 수도 있어. 지정받은 사람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 특특, 시, 군수인데 예외로 국장, 도의사나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내겠다, 사업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면적은 얼마인데 언제 착수해서 어떻게 짜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 구체적을 단어를 좀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네들이 실시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자예요. 그걸 실시 계획이라고 그래요.
따라요. 실시 계획. 그래서 이제 실시 계획이라는 걸 짜는데 이거를 누가 짠다고? 시행자가. 근데 일반인이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 계획 짜거든요. 개발 계획 짜서 허가받게 돼 있는데 여기는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게 돼 있어요. 인가를 이제 보통 이제 시도지사한테 받는데 시도대장한테 받는데 예외국장한테 받아요. 이거 안 해주셔도 돼. 결정권자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결정권자 시도대장 국장한테 지정받은 사람만 국장한테 인가받는 거야. 그럼 인가받고 난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면 됩니다. 요게 공적 개발 목적이냐? 자, 도로 설치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설치하는 게? 아니, 이건 공적 개발입니다. 그럼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저 땅이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아파트 개발 사업 하는데 저 땅이 필요해.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이 사업은 하나 어디 있어? 도시공개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이거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무슨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공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 사업이니까 무슨 권한이 있겠네?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이라는 거는 수용에 관한 법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걸 공익 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공치법이라는 법에 따라 수용 권한을 주겠다. 근데 사적 개발행위는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되니까 수용 권한이 없으면 나중에 이 땅을 그걸 악용하는 애가 있어서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알박기를 해요. 알박기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주택법 가서 나올 건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 개념만 잡았는데 이거를 1년 내내 하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와요. 근데 이거를 사업이 몇 개랬지 아까? 3개.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사업 한 거죠?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거 똑같이?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실시계획. 뭐 받는다고 하겠네? 인가. 그럼 정비사업하는 사람도 뭐라고 부르면 돼? 시행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짜면 되겠네? 실시계획. 근데 얘는 아까 정비사업은 아까 사업이 재개발도 있었고 재건축도 있었죠. 네? 건물만 다시 짓는 거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기반시설이 엉망이라서 기반시설 다시 깔고 건물 다시 지니까 개발 다시 했다 해서 뭐야? 재개발 사업. 달동네가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럼 사업이 몇 개네? 사업이 3개인데 실시계획이란 말을 쓰려니까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는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 그럼 얘는 실시계획이란 말 쓰지 말고 사업 시행계획이라 쓰자. 이렇게 단어만 바꾼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이 따로 있고 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무슨 법이 따로 있어요? 정비법. 그럼 거기 가면 얘도 시행자라고 부르고 얘는 실시계획이라 부르는데 얘는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바꿔놨다고요?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업 시행계획으로 바꿔놨었는데 또 이제 다른 법을 배우다 보면 거기서 또 그걸 외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꾼 건데 거기서 외우고 있으면 이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3가지가 다 무슨 사업에서 나왔어요? 도시공개 사업에서 나온 거라 다 똑같이 사업 인정이라는 특례가 다 있고 똑같이 진행하는데 이거를 별도로 배우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해볼까요, 그럼? 자, 원래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쟤는 시험 범위에 있다 없다? 시험 범위에서는 없어요. 국토기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2개 이상 도시, 광역도시계획. 하나의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는 거? 도시군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라고 입안한 사람이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하겠다라고 입안했는데 해달라고 결정해야죠. 그럼 결정원자한테 결정 시작했더니 결정이 됐네? 결정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돈. 그럼 무슨 계획 짜야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는데 그걸 3년 안에 할 것들은 몇 단계? 3년 이후에 할 거는 2단계에다 포함시켜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왜 알려주는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아까 이 땅 소유자입니다. 자, 상상해야 돼. 여기서 감정이입이 안 되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를 느껴야 돼요. 막 불 끓어 올라야 돼. 여러분 땅에 있었습니다. 도로로 결정이 됐대. 그럼 이제 내 느낌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나 건물 지려고 그랬는데 도로 결정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보상금 나오길 기다려야죠.
근데 2단계 결정이 됐대요. 2단계는 몇 년 뒤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안에는 안 하는 거네? 3년 안에 안 하면 3년 안에 보상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할 때 보상이 나오거든. 그럼 1단계 결정이 됐대. 몇 년 안에는 보상금 나오겠다. 그럼 1단계에 나오면 몇 년 안에는 돈이 나오겠구나. 3년 안에는 돈이 나오겠구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2단계로 알려준 거예요. 나 네 땅 2단계야? 이렇게. 그럼 3년 안에 보상 안 나오자. 그럼 난 3년 동안 뭐 하라고? 그럼, 미안하네. 미안하잖아요. 3년 동안 안 하고 미안하잖아. 그러면 3년 동안은 가설건축물은 지어라. 뭔가 사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정도는 너 지어도 좋은데 신축은 하지 마. 신축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똑같은 규모 내에서 뜯어고치는 게 있어요. 그걸 개축하고 재축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가공개라고 그래요.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게. 몇 단계에 포함이 되지 않을 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2단계에 포함됐다는 뜻이죠. 그럼 너 가공개라도 해라. 사건보호 원 이렇게 나와요. 튀어나와. 이건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억울한데 3년 안에도 안 할 거면 나 뭐라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공개라도 해.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2단계라고 발표해놨는데 3년 뒤에 한다고 그랬고 분명히 4년짜리에 한다고 그랬는데 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 30년 지날 때 안 했어. 그러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뭐 해야 돼? 행정재소 제기해야죠. 그걸 제기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 자체가 헌법에 불합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가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겼어. 그게 시험에 매년 나와요. 예. 근데 그 제도가 이제 매수청구 제도라는 제도인데 해볼까? 자, 봐봐요.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계획. 그럼 A도시의 도시군계획 짤 때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계획에서? 기본계획. 여기다 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그럼 도시군계획 결정이 딱 되면 이게 도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럼 갑이 시행자고 시행자가 설치를 이거 다 했어. 근데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이 땅 소유자가 있었어요. A라는 소유자가 있었어. A는 이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B는 결정 돼도봤자 옆에 있는 애잖아요. 그럼 A는 건물 지으면 안 되지만 B는 건축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결정된 땅에는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데 3년 안에 할 거는 몇 단계 하겠다고 알려주면 되고 1단계. 근데 얘가 6년 차 때 할 거래요. 그럼 몇 단계겠네? 그럼 걔한테 2단계라고 단계별 집회 공고하면 저 땅에다가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무슨 건축물이라도 써도 되겠네. 가설 건축물 지어서 사용하면 돼요. 가, 공, 개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자 여기 이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시시계. 그래서 해당 결정권자한테 인가 받으면 착수해서 완료하는데 이 시행자가 시시계 인가 받고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되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돈 결정이 되고 나서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6년 동안 이게 안 나온 거야. 6년 동안.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서 시행자 나오면 그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게 허가 벌판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개발행위는 못해. 그러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라는 제도를 둔 건데 보세요. 저쪽에 공공문화 책 써 있는데 요거 내 땅의 일부가 공원이 운동장이 됐어. 내 땅에 공원이 되는데 억울하잖아 지금. 내 땅의 일부가. 그럼 서울시에서 하려고 한 거니까 하려고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예산을 짜서 단계별 집행에 짰는데 얘가 곧 뭐가 되죠? 시행자. 얘 무슨 계획 짜야 돼? 시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지? 인가. 그럼 고시 받으면 이제 들어갈 때 얘한테 이제 뭐 줘야지? 인가 고시 난 다음에 착수할 때 얘한테 뭐 줘야 돼요? 보상금 줘야죠. 근데 단계별 집행 계획이 안 나왔어. 이게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와요? 시행자 안 나와. 그럼 결정만 해놓고 얘가 안 나오면 이 땅에 있는 소유자들은 열받죠. 그럼 단계별 집행 계획이 없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일단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까 가, 공, 개. 가가 뭐였어요? 가설건축물. 공이 뭐예요? 공작물. 개가 뭐예요?
개축하고 재축. 그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인데, 예.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내가 토지가 있다면이라고 간주하고 봐야 돼요. 내가 토지 있으면 내 땅이 기반시설을 볼지 결정이 됐다. 궁금한 건 일단 보상금이 얼마 나오냐 되게 중요한 거죠. 언제 나오냐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안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시험에는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억울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 갖고 있는데 15년 동안 사업도 안 했어. 막 눈에 불이 막 올라야 돼. 예. 사업도 안 하고 사용 수익도 못 했는데 뭐도 안 났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띠 둘러야 돼요? 띠 둘러야지. 띠 둘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게 매청구 제도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20년 동안, 20년이에요. 18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나왔어요. 올해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무조건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배경 얘기는 다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 204하고 205페이지 끝내버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